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성산 장기라 기념사업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프로처럼 봉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실 프로, 봉사,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제가 어떻게 하든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 분들 상대하게 되는데 취업 준비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에 8대 스펙이라 그래서 봉사가 당당하게 5위권 안에 들지 않았지만은 스펙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한 봉사활동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봉사에 대한 개념을 단순하게 남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프로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마추어겠죠. 그럼 아마추어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최근에는 사실 저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프로 봉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쪽에 비영리 단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 봉사가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이 아직 우리나라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세계가 단순하게 이윤 창출만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가치 창출을 하라 그랬는데 그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봉사를 포함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스펙 중에 하나로 봉사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펙으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스펙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사실 이제 봉사 같은 경우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혼자 있으면 사실 봉사는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어떤 직장에서 제가 이쪽 분야로 온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만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일단은 이쪽 분야로 왔을 때는 급여가 작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냥 사회적인 기준으로 왔을 때는 다운사이징의 느낌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점은 좋긴 하겠지만 그 제 행복의 기준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봉사를 한다고 했었으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너 하나가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특히 뭐 해외 봉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도울 필요가 있겠느냐. 너가 쓰는 항공료 같은 경우를 차라리 돈으로 해서 원래 어른 도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입장에 섰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당장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바로 한다는 의미도 되게 중요했고요. 또 그 봉사 영역 중에서도 저는 지금 제가 뭐 직장에서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제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한데 그런 다양한 사회적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한 영역을 딱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국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포지션도 있고 특히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세계로 봤을 때는 또 세계 시민 한 명이고 또 이런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했었을 때 돕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봉사활동이 좋은 거란 건 다 아시죠. 그 봉사활동을 그러면 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면 하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인생에서 썼을 때 기말고사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퀴즈처럼 살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업을 쌓아간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시고 취업 사회에 나가시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돕는 쪽에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또 사람 인생은 또 모릅니다. 또 본인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역할도 지금은 강연이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봉사활동을 생각해요. 원래는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들어 있는데 원래 40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멘토 같은 걸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그 한국국제현대단 같은 곳에서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청년희망재단에서 멘토를 하고 있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멘토를 할 수 있나? 근데 이제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옛날 얘기 같아요. 오히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이 전 이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해외 봉사도 이제 아프리카 2년 이상 갔다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정착할 때는 물론 경력을 활용을 해서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또 뜻한 바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영리단체에서까지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력 관리 부분이 좀 무너진 게 있지만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봉사의 경우에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계가 있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원 쪽에서 많은 걸 해주실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사회에 나오시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또 제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사회 청소년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물론 직장에 들어가시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또 막상 직장 들어가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발을 내디뎠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저도 인턴을 이제 리드하는 상황이고 또 많은 조직에서 일을 봤을 때 신입사원들한테는 크게 그 업무 역량에서 기대감이 없거든요. 지금 직장 들어와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대부분 그 교육들은 여러분들을 빨리 조기에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고 이제 입사했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건 첫 번째는 딴 거 없더라고요. 일단 인사 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근태 관리라 그러죠. 지각 안 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빠릿빠릿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마치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해야 될 것들 같은 것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출 수 있었을 때 사실 그게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늘긴 하겠지만 또 병장으로 제대하게 되면서 다 망가질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냐. 그럼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그 인성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봉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제 봉사할 때마다 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를 갔을 때 남을 도우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왔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또 봉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봉사대회에 심사위원을 했을 때 경험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력서를 쓴다든지 자기소개를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봉사 이력을 쓰게 되는 어떤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활동한 거를 굳이 안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이력서의 기본은 어떤 공란을 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랑 같이 안 했던 분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었을 때 그런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걸 했다 끝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프랑스와 일본 그 부모를 가졌던 학생이 프랑스에서 이제 학업을 받게 됐는데 0점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진학을 하고 나서 학교 시험 문제로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도 그렇고 일본 학생도 당연히 세계 2차 대전 언제 발발했고 어느 것 때문에 언제 어느 나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났습니다. 딱 해서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빵점이 온 거죠. 그럼 부모로서는 갑자기 우리 애가 이렇게 됐었는데 빵점 받은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대답했냐면 지금 이 얘기는 교과서만 읽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 학생이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고
이 학생만의 어떤 그런 걸 원하는데 저는 이게 그걸 듣고 나서 똑같은 생각을 들었거든요. 봉사활동이 그렇게만 서술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한 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장 알려져 있는 김장을 해서 어른분께 나눠줬다. 그러면 왜 이 김장을 하게 됐으며 이 김장 프로그램은 왜 필요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참여를 했으며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저한테 물어보신 이런 거예요. 좋은 봉사활동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 바라는 것들은 왓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의 좀 모순적인 점이 어떤 거냐면 많은 활동들은 본인이 어떤 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가 바로 돌아옵니다. 근데 봉사활동만큼은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결과가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다 보면은 지치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일에는 이제 보상이 따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되게 보상이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남자들이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우와 할 줄 아는데 사실은 별로 안 그렇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 없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도 그렇지만은 해외 봉사 활동을 아프리카로 2년 갔다 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야 2년 동안이나 해외 봉사를 갔다 왔으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별로 본인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봉사의 단계 중에 하나로 꼭 자축이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남들은 인정 안 해줄지 모르더라도 본인만큼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시간과 그 많은 재능을 들여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나만큼이라도 그래 내가 이걸 시간 때문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하긴 했지만 내 스스로도 되게 보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어떤 활동이 지속되려면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이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최근에는 윤리 경영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청렴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쯤 저희 상무님이 저를 붙잡던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붙잡는 이유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얼마만큼 오너십을 갖고 있느냐 문제는 그것만큼 널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착잡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직장에서는 업무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걸 이뤄 나갔었을 때 정말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든 본인에게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개념을 했었을 때 저는 꼭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봉사의 반대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럼 봉사의 반대말은 어떤 걸까요? 처음 얘기가 이제 프로처럼 봉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봉사의 반대말은 민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했던 게 이제 농활이었어요. 농촌보수 활동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뿌듯했죠. 야 남들은 다 놀러 가들 때 이제 농촌까지 와가지고 봉사활동한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술을 기울이면서 농민분들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와주신 게 고맙긴 한데 가끔은 되게 민폐가 될 때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까 싶었더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포도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포도가 말 그대로 팔려고 상품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예쁘게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딱 봐더라도 어우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분들이 농활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모양이 완전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망가져라라고 학생들이 했는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 특히 스펙으로서 나는 이것도 난 이 단체 이것도 했고 저는 저것도 했고 많은 분들이 스펙처럼 많이 쓰긴 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봉사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오히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 힘들게 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전화를 해서 봉사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봉사자를 관리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여기 샵에서 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봉사활동을 잘하게 하는 것도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많은 분들을 봉사활동 포기하게 하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어설프게 할 거면 아마추어처럼 봉사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생활하고는 프로인 분들한테는 사실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 왜냐면 직장생활을 하는 만큼 봉사활동 할 때도 똑같은 마인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해외 봉사 갔다 오고 나서 한 5년간을 이제 기국단원 수도권 대표를 맡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해외 봉사활동 가고 싶은데 특히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해외 봉사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고졸입니다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학사라는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닌 거죠. 특히 해외를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신분에서 해외를 나간다 그랬었을 때 전문성 있는 분을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이제 국제협력단 같은 경우도 세 가지를 보거든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경력을 보고요. 두 번째가 전공을 보고 세 번째가 자격증을 봅니다. 근데 전공을 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 중인 어떤 전공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위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대학이다 그러면 나는 우와 할 수 있겠지만 해외 나가는 순간 아프리카의 어느 한 마을에서 남미의 산골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나왔다 그러면 알까요? 잘 모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은 고졸입니다부터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은 아 제가 뭐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 봉사 영역에서는 사실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봉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하버드 대학 같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고 영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 열정도 없고 강하게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년간 해외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2년의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한 6개월간에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영어도 어설프고 특히 현지어, 스왈리어 같은 경우는 군대 배울 필요도 없고 쓸 일도 없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갔다 오고 나서 별로 쓸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던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막 어리버리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문화도 익숙해지고 언어도 늘게 되면은 분야 할 게 늘어나는데 그때 딱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적응됐었을 때 일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되는 거는 다른 이런 역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얼마만큼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봉사업의 스펙이냐 이 부분이 많이 커진 거예요. 특히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IT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쪽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뽑아줬으면 싶어서 인사차를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채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때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을 취미로 갖고 있거나 잘한다 그래봤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 위험해 다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킨스쿠버도 잘한다고 얘기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스킨스쿠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 거의 뭐 프로급입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주게 되면은 정말 더 열심히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조직 차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잘 맞고 좋아하는 일을 주는 게 더 조직에게는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모든 거를 딱 접했었을 때 애매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이제 사전을 보는데, 여러분들 봉사를 되게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사전적으로? 다 개인마다 사전이, 그 개인의 머릿속에 사전이 있겠지만 봉사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여쭤보면은 갑자기 그러시면서 그냥 막연히 좋은 거죠, 봉사.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남을 돕는 일인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함에 애씀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사전적인 의미가 딱 맞구나라는 느낌 들었는데, 또 막상 이걸로는 그냥 또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봤어요. 봉사니까 이게 무슨 봉 무슨 사지? 찾아봤더니 밭들봉 섬길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봉사는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뭔가가 더 여유로운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건강하고 더 시간도 많고 더 재능이 있고 이런 쪽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본인이 낮아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까 고마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로서 낮아져가지고 스스로 그 도와줄 사람들을 오히려 올려서 한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달랐고, 또 막상 또 옥편까지 찾아봤으니까 영어 사전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사전에서는 봉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일단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다, 그 다음에 돌보다,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러분들 아까 정의하셨던 봉사도 나왔던 거지만 발룬티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봉사를, 물론 처음 시작은 누군가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이 만나보면은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봉사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더 집중을 하려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녹아 있어야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채용할 때 그게 진정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 버전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본인이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학생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막 어느 동아리의 대표를 해서 막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되게 꿈꾸더라고요. 되게 부모님들도 되게 열렬히 원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어설프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만류를 하고, 어머님들이 하지 마시고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발론티어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봉사의 연관 검색어가 거의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 요건들도 있는데, 뭐 무보수성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이렇게 받아들였었을 때 스스로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최근에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유엔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유엔에서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MDGs를 발표했습니다. 8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님이셨던 반기문 총장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총 17가지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젠다 세팅되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서 MDGs 썼으면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 그래서 SD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MDGs 썼을 때도 패러다임이 뭐였냐면은, 뭐 절대 빈곤이라든지 보편적 초등교육이라든지 이제 모자 보건이라든지 당연히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나라를 선진국이 돕는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회의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SD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냐면,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선진국들도 해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불평등 완화라든지 이제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다 다루게 돼 있거든요. 아까 그 봉사도 프로처럼 했을 때 올해 반대말처럼 느껴졌듯이, 기후변화와 경제발전은 사실은 이게 원래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경제를 발전시키려 그러면 탄소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후대 사람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제는 봉사할 때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김치를 갖다 주거나 연탄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게 되면은 또 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줬을 때 기본인 거였습니다.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기자재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교육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업을 되게 잘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목표치가 건물 제때 지어주고 그 다음에 기자재 넣어서 다 채워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잘했던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특히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뭐 예를 들면은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그 교과서 보급률이 뭐 10%였는데 이걸 도와주고 났더니 교과서 보급률이 50%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없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성적이 평균 몇 점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 나라의 전체적인 문해율이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사망률이 뭐 한 80%였는데 오히려 의료를 지원해주고 났더니 오히려 이 사망률이 10% 떨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단순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냥 건물 지어주고 기자재 들어가고 이거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 공대생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와줄 때 오히려 최근에 기술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뭐 IoT 같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생활에 개선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은 저희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안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낚시하는 법을 평생 가르쳐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추구 전략까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구 전략 마련했다고 바로 빠지게 되면은 또 그게 잘 될 거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자 도왔다고 하는 액티비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항상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저희 봉사활동의 M은 매니지먼트였어요, 무조건. 근데 최근에 M은 물론 매니지먼트 들어가지만 모니터링이 꼭 항상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영역을 지금은 당연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 영역만큼 또 마이너스의 미학이 존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이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종이컵 안 쓰기, 프린트 안 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또 마이너스 미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폴 맥카트니 같은 분들은 월요일에 고기 안 먹기 같은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안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소가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거를 막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뒤집어서 이걸 안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시고, 어떻게 하든 이제 봉사라는 개념을 누군가를 돕는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 뭔가를 꼭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사실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봉사도 이렇게 책으로만 배울 수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큼 본인이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봉사를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스펙 차원도 있고, 누군가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또 그냥 순수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을 도울 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뭐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이라고 예를 들면 말라리아를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 그랬었으면 어떻게 그걸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모기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라리아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뭐 모기장을 투입한다든지 뭐 약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지원인 거죠. 말 그대로 평생 말라리아 약과 모기장을 지급할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차적으로 그래 모기장을 지원해 주면은 말라리아가 줄어들겠지 해서 도와줬더니 철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말라리아 발병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작정 도와주고 나니까 그 나라에 모기장 관련 사람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공짜로 넣어주는데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말라리아를 줄이는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막상 누군가가 그쪽 산업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쪽을 안 가실 거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농구계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 용병들이 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병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 자체도 되게 힘들 뿐더러 자리세가 되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인데 도와줄 때도 현지 어떤 사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전문성까지 있어야지만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가지고 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라리아를 줄이겠다고 했던 게 나쁜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났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계속적으로 고민과 학습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거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봉사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로 특히 해외 봉사의 경우에는 건강을 무조건 강조합니다. 선건강 후봉사라 그러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해외 봉사 쪽을 많이 설명하게 되는데 해외 봉사가 국내 봉사랑 다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건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봉사는 사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해외 봉사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퇴근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외 진출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심사위원 갈 때 저는 어떻게 하든 그런 해외 기업에 그 입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역량들을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했을 때 현지어라든지 현지 문화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으면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하거든요. 왜냐? 국내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의 삶에 별로 우리가 고민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청년분들을 해외로 진출시킨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직장 생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안전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의 부분인데 해외 봉사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런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몸에 이상 신호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도 마찬가지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프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봉사활동을 또 방해하는 역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아픈데 굳이 와서 하시겠다는 분들을 저는 좀 대놓고 말리죠. 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마음만 받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참여가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게 봉사활동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네. 프로처럼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랐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스펙처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본인의 어떤 전공과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잘 발굴하셔서 또 항상 혼자 하지 마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봉사 강연을 할 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특히 그 어떤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항상 부부를 같이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배우자라든지 가족의 동의가 없을 때 못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국제협단 같은 경우도 해외 봉사 나가길 때 꼭 가족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어떤 안전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이 해외에서 2년 있다는 거는 사실은 처음 마음은 야 내가 여기 2년 동안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막상 가게 되면은 이게 되게 향수병 생기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단신부임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만큼 또 든든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좋은 걸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이분들도 사실 동의 못 해준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는 물론 이제 혼자 시험되게 하는 것도 물론 권장해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되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그게 만일 여러분 스펙으로 좀 잘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하시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에세이처럼 쓰셨을 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으며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봉사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리더십 부분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서 가급적 주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 그러게 되면은 항상 비영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갑자기 투자해달라 그러면 경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투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마치게 되면은 사실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도 해결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요즘은 이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 CTS라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걸 돕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돕는 것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잘 살리시면서도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굴 돕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도 되는 거거든요. 틈든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시장을 생각할 때는 구매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없다 보니까 샴푸를 사서 머리를 못 감죠. 근데 샴푸가 어떠냐면은 해외를 나가도 샴푸를 안 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메이커로 살려 그러면 가격이 이 통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가 한 15,000원, 한 2만 원 하죠. 더 좋은 것들은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수입이 4만 원인 분들이 그 자기 그 한 달 월급에 반 정도 되는 샴푸를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 그래서 되게 작은 샘플 같은 용기로 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가 1,000원 정도면 머리 감을 수 있겠다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오히려 정말 구매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서 오히려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긴급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급고 같은 경우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물건을 제공한다. 그러면 되게 대량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어떤 재해가 작게만 벌어진 게 되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가족 1인당 하루에 필요한 물이 8리터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제 지역에 한 가족에 물을 주려고 그러면은 보통 32리터를 줘야 됐습니까? 그럼 기존에는 보통 20리터짜리를 줬었어요. 나눠주기 편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라든지 힘없는 이제 여자분들이 가져가기에는 20리터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서도 단위를 이렇게 작게 만든 것만으로도 훨씬 더 잘 공급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 거울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분들이 엘리베이터 탔었을 때 조그만 거울 하나 단 걸로도 장애인분들은 너무 큰 도움이 된 거죠.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탔었을 때 휠체어를 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타고 그냥 들어서면 되지만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타고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거울 하나 달고 나서부터는 그냥 바로 후진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자그마한 하나로도 충분히 많은 분의 도움을 얻고 지금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은 펀딩을 받아서 그런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 다는 운동 같은 것들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어떤 걸 했냐면 식판에다가 그 밥 한 공기는 이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 심리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보통은 이제 일명 머슴밥이라고 이렇게 높이 안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담는데 오히려 이렇게 식판 같은 데 놓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여백의 미를 이상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꼭꼭 담는데 막상 내가 먹는 한 공기를 이 정도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반율이 3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잔반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환경적인 부분도 되고 오히려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은 프로처럼 가지되 또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세상을 좋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이제는 이런 어떤 봉사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이제는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점점 더 제도화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과거처럼 이제 단순하게 돕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확실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거를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항상 이제 봉사 강연 같은 데 갔을 때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뭐 이런 프로그램들 당장에 이제 하고 싶기 때문에 소개될 수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오히려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봉사활동이 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나가는 작업 이게 오히려 그 학생분들한테는 그 역량차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되게 많이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학습도 해보고 또 봉사활동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해외 봉사활동 가시는 부분들은 더 이제 많은 이제 고민과 건강 관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건 제 경우인데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었을 땐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한다고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막 광고해야 돼요. 특히 저같이 저는 사실 프로 봉사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영역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될 때 당연히 사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하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은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알려서 이거를 이렇게 그 동참시키지 않게 되면은 이게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부도 받을 수가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에 알리면서 하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봉사활동이 사실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 사실 제 말도 정답은 아닌 거죠.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정답이라고 하시면 이것도 사실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한 의견일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대상,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이게 아닐까로 했을 때 이 신선함 그리고 자책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조금씩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남들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의 어떤 삶에서 제 어떤 의견이라든지 제가 주는 정보라든지 제가 주는 이런 같이 하는 활동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가 좋은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지금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영리 쪽에서 일을 하다가 비행을 넘어왔을 때 물론 제 아내가 바로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떤 동의해줬고 지금까지 동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이제 제 지인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집에서 반대하고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고 주위 제 친구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이러면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얘기할 때 사실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 좋은 프로그램 없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딱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 연탄 나르면서 묻히고 이제 김장하면서 이제 고추장 튀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봉사활동 영역이 깨졌어요. 이젠 기업들이 저희 같은 단체랑 일을 잘 안 하려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단체들은 이제 빨리 그만두고 과거에는 기업들이 오히려 순환보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NGO한테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오히려 저희 NGO 사람들 맨날 사람 바뀌고 있고 오히려 기업분들은 벌써 팀장 같은 분들이 5년, 7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계약제로 뽑던 사회공헌팀에 있던 조직들을 이제는 다 기업 아예 정규직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는 어느 한 부서별로 사회공헌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라든지 유럽도 거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진출한다 그 나라에 그러면은 사회공헌 활동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그리고 무역을 한다 그랬을 땐 어쩔 수 없이 사회공헌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공헌 활동할 때 그냥 다른 나라 가서도 김장할 수 없잖아. 연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에 맞게 시장 형성하면서 하는 게 가장 기업이 좋은 거잖아요. 전 기업한테 돈도 벌지 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공헌 팀하고 미팅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후원금 주시면 땡큐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이게 언제 단기로 끝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항상 드린 질문이 그럼 임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임직원의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죠.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부모님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기업 금융권 이런 쪽은 의무 봉사 시간이 거의 20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봉사활동을 했었을 때 금융권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징을 잘 살려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점수를 잘 발휘해서 하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그 착한 기업이라는 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 청렴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봉사활동을 잘하는 데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부물사 했었는데 기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열심히 기본을 잘 지키고 활동하는 것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봉사활동이 꼭 누군가를 지도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봉사라는 개념을 사실 저도 대학 다니고 그랬었을 때 그런 강의는 없었을 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저도 약간 이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갈 사람들한테 사전교육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훨씬 관심도 많고 더 좋아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됐던 거죠. 누군가는 청소를 할 때 화살 청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는 요령을 피는 걸 되게 좋아해서 피아노를 나를 때 피아노 의자를 나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무거운 피아노 나르는 것보다는. 근데 누군가는 또 의자 나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는 제가 만일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제 활동 경험을 같이 얘기해서 활동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취업 준비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재능들을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도 좀 더 밝게 열리고 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부분에서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오랜 시간 또 제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음 기회에
또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